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대원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시험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간략하게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수자 국어학원에서 이제 고등부 전임으로 이제 수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일외고에서 제가 서울대 혹은 고려대 이런 거 파이널 이런 거 제가 2017년부터 계속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 부분 특히 수시나 논술 혹은 심층 면접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쪽 학교들 수업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좀 상위권 학교 나중에 수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어느 정도의 조금 이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제가 수자 학원에서는요, 대원고 2학년과 그리고 건대부고 이렇게 수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거거든요. 등급 컷과 시험지에 대한 큰 틀의 분석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험지에 대한 이제 좀 세세한 내용의 분석 보실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건지, 어떤 학습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수업에서 이런 것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등급이 어떻게 나왔고 시험지의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신다면, 자, 먼저 총 이렇게 선택형 23문제, 서답형 5문제 해서 28문제 출제됐고요. 선택형이 이렇게 70점, 서답형이 6점씩 30점 이렇게 나왔네요. 선택형과 서답형의 비율 자체는 7대 3 아주 그냥 기본적인 노멀한 형태인 것 같고요. 서답형 문제가 그런데 6점씩 5문제인 거는 좀 서답형 문제의 숫자는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답형 문제의 유형이 막 문장을 쓰게 한다든가 이유를 쓰게 한다든가 좀 길게 쓰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점을 좀 높게 해서 감점, 차가 많은 형태의 그런 유의 서답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답형을 어떤 길이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본다면 짧게 이제 단어의 형태 혹은 아주 짧은 구절의 형태 몇 어절 이런 식으로 내는 어떤 것은 사실은 감점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오답과 정답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문장의 형태로 쓰라라고 이제 어떤 그런 길어진 형태의 서답형의 답의 형식은 이제 감점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1점을 깔 수도 있고 0.5점을 깔 수도 있고 2점을 깔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길게 답을 쓰게 해서 차가 많은 점수를 이런 유형의 서답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 95점 정도 그러니까 90점 한 중반대 정도가 1등급 컷으로 보여지고요. 90점 정도는 나와야 2등급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정확하게 96점인지 5점인지 4점인지 이런 걸 나누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무난하고 쉬운 시험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냥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시험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요. 자, 어찌됐건 지금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는요, 문학으로 가득 차 있던 시험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으로 가득 차 있던 시험지였는데, 자, 크게 봤을 때는 운문이 있고 산문이 있는데, 지금 이 시험지가 쉽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부분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표현이랄지,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문에서 표현상 특징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인법이든지 아니면 은유법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든지 선경 후정의 방식을 사용했다든지 표현이나 구성 혹은 어떤 문학 용어 객관적 상관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수록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겠죠. 자, 그런데 자, 물론 지금 모든 지문마다 표현 방식을 물어보고 구성 방식을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험지가 쉬운 시험지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실은 보통 한 문제 정도만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냐면 내용이야 솔직히 말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하면 내용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시험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다, 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이상씩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쉬운 시험지라고 봐야 된다.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을수록 더 쉬운 시험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기 같은 경우도 관련이 있습니다. 산문과 운문에 둘 다 보기 박스가 들어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기 박스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어떤 뭐 문학 개념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외부시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보기가 들어간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보기가 들어갔더라도 아주 어렵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기가 들어가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쉽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외부 작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2학년 문학 시험은 이제 난이도가 이제 여기서 많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외부 작품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느냐? 자, 꼴랑 3문제 나왔습니다. 자, 꼴랑 3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3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한 문제는 보기 박스에서 외부 작품을 제시하긴 했으나 크게 의미는 없었던 외부 작품이라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외부 작품 문제가 2문제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작품 같은 경우는 선택지 1, 2, 3, 4, 5번에 이제 시가 5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제 그런 유형이 있고요. 보기 박스에 외부 작품이 들어가 있는 유형이 있고요. 이제 여기 이번 시험에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 빼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본문에 가나다의 형태로 시가 이렇게 3편이 들어가 있는데 2편은 시험범위고 1편은 시험범위가 아닌 외부시인 경우,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외부 작품이 들어간 이제 문제는 문학에서 선택지에 외부시들이 들어있는 경우, 보기 박스에 외부시가 들어있는 경우, 본문에 외부시가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시험지에서는 지금 선택지에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 고전시 5개라고 하지만 실은 한 문제인 거죠. 한 문제에 1, 2, 3, 4, 5번에 이제 고전시가가 5개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보기 박스 안에 현대시 한 편 한 편씩 해서 이렇게 3문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3문제 다 난이도 자체가 높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만 잘 읽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3등급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작품으로 인한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1, 2등급 사이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원고 시험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유형과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외부 작품을 출제해서 여기서 1, 2등급 혹은 1, 2, 3등급을 갈라야 되는 건데 지금 대원고에서는 문학 시험에서 외부 작품으로 1, 2, 3등급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으세요. 뭘로 나눈다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문제를 문장의 형태로 길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줘서 쓰게 한 다음에 거기서 0.5점이나 1.2점씩을 차감하는 형태로 등급을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등급을 가르려고 하는 1, 2, 3등급을 뭐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내신 수업은 이렇게 이해, 암기, 적용이라고 하는 3개의 축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고, 이 이해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수업 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문학 작품과 여러분들 사이에 통역사가 돼서 이해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뭐 꼭 내용뿐만 아니라 뭐 개념이랄지 뭐 문학 용어랄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주말 수업 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해한 개념들, 제가 설명하고 수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겠는 거겠죠. 이 외우는 과정은 클리닉 활동을 통해서, 주중 클리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해하고 암기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적용,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제가 잔소리 참 많이 합니다만 이해도 제대로 안 되고 암기도 제대로 안 됐는데, 솔직히 이해는 어느 정도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암기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해만 꼴랑했어요. 자, 그런데 자꾸 문제부터 풀려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 국어 공부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어 공부만 하더라도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공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자,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면 정말 금방금방 풀 거고 내가 모르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고 문제 푸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외우지 않고 자꾸 문제부터 풀려고 하니까 문제 푸는 게 괴롭고 오래 걸리고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정확히 뭘 모르는가에 대해서 골라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암기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문제 풀 시간에 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학생들은 자꾸 외우기 싫으니까 문제를 푸는 어떤 도피처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푸는 걸로 도피하느니 차라리 조금이라도 외우는 게 낫겠다. 왜냐면 내신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요. 외우지 않고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그 어떤 걸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푸는 거. 이 순서만 잘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자, 설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 수자학원과 함께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 저희가 갖고 있는 과거의 기록과 데이터, 역사 이걸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저와 함께 뭐 여러분들만 적용하는 거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하는 저도 열정 있게 해야겠죠. 여러분들의 열정, 저의 열정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기록과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열정을 가지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성공에 조금은 더 가까운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듣느라고 고생해 주셨고요. 뭐 기말고사도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